2월에 가장 긴 연휴였던 이제 설도 지났고요. 벌써 2월 중순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 2월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씩 확인하고 챙기기가 또 쉽지 않은 게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새해 2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정말 많습니다. 자, 2월에는 치료비 부담 여러 가지가 좀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꼭 확인하고 챙기셔야겠죠.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알아보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2월에 달라지는 것들 일단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간단히 짚어주실까요? 네, 먼저 가장 달라지는 게 비뇨기 학업부에 대해서 이제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청년 신혼부부에 대해서 이 매입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된다면 노후차가 기본적으로 이제 제한이 된다는 것 부분. 그다음에 평일 일과 시간에 군 장병에 대해서 외출이 허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또 청년 주택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 여행비 40만 원을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도 신청자를 모집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기존의 그 4대 중증 질환에만 적용이 됐던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확대가 되고 또 그럼 가격은 얼마나 줄어들게 됩니까? 네, 보통 이거 2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뇨기 하복부 초음파가 이제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데 보통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4대 중증 질환만 적용이 됐었습니다. 암이라든지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에서만 제한적으로 이제 건강보험 초음파가 좀 적용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제는 말 그대로 비뇨기 이제 하복부잖아요. 그러니까 신장, 부신, 장 아니면은 항문 이런 쪽에도 이제는 초음파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럼 신장 결석이라든지 아니면 낭종이라든지 맹장염이라든지 치루 아니면은 탈장 그다음에 장 중첩 이런 것까지 적응증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많은 혜택이 예상이 된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가격인데요. 보통 한 5에서 한 14만 원 정도 하는 가격이 이제 한 2에서 5만 원 정도의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의료 소비자들이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보여지는데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종합 그 상급병원에 가면은 초음파 검사 이거 아마 기본이 2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자, 또 다른 고민 또 집 아니겠습니까? 2월부터 정부가 이제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청년 주택에 대한 신청을 또 받는다고 하는군요. 네. 일단 청년주택 설명 먼저 해주실까요? 네, 이게 열악한 대학생 기숙사 환경을 좀 개선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취지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4개 기관, 교육부, 국토부,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제 협업을 해갖고요. 이걸 이제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기숙사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청년들에게. 그래서 보면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제는 주택을 공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그것을 관리 운영하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개봉동 기숙사형 청년주택이 나왔는데 보니까 남자 이제는 71명 정도가 뽑고요. 그다음에 여자는 한 74명 정도 되고 기숙사비가 평균 한 23만 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죠. 그래서 1인실이 한 27만 원, 2인실이 한 19만 원 정도에서 저렴하고요. 신청 절차나 아니면 선발 받더니 2월 1일부터 2월 11일까지 이제 신청 접수를 받고 결과는 15일에 나옵니다. 근데 조건이가 있습니다. 조건이 네. 뭐냐면 그 경기 소재 대학 재학생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네. 성적이 C제로 이상인데 대학이 4.5점이 만점이신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이 넘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부모님 주소지가 서울이 아니면 이제 가능을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특징이 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최대 6년까지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6개월 단위로 갱신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생활보증금 한 20만 원 정도는 받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기자재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소외계층이 우선해서 이제 배정이 된다는 사실 이런 것이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부에서 또 청년뿐만 아니라 신혼부부에게도 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는데 청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이 입주자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매입 임대주택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이제 LH에서 이제 주택을 산 다음에 매입을 한 다음에 이제 개보수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신혼부부 대상으로 해서 기존에 어떤 공시가 한 30% 정도 굉장히 싸게 이제는 임대를 주는 거거든요. 이제 획기적인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일단은 대학생 아니면 취업준비생에 대한 19세부터 만 39세까지입니다. 이제 이게 청년 대상인데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청년의 기준을 이제 만 39세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한 만 35세
15세로 봤었거든요. 근데 점점 늘려서 만 39세로 본다.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7년 이내에 결혼 생활 7년 이내의 신혼부부. 그러니까 이것도 좀 많이 늘렸죠. 예전에는 한 결혼하고 한 5년 이렇게 봤었는데 이제 7년 이내의 신혼부부도 여기에 이제는 예비 입주자 모집을 신청할 수가 있다. 자격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겠고 모집 대상은 이제는 청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보면은 1,635명, 신혼부부는 전국 4,245명 정도가 돼 있고요. 신혼부부 리츠 당첨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리츠는 많이 아시겠지만 전국에서 한 267명 정도가 됩니다. 기간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는 이제 2월 13일부터 2월 19일까지 이제는 접수를 받고요. 신혼부부 리츠 같은 경우는 2월 13일부터 22일까지. 그다음에 청년이 이제는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고요. 신혼부부 리츠가 2월 13일부터 22일까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또 달라지는 게 있죠. 바로 군 장병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외출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출이 생긴다는 게 오해가 있는데 외출은 원래 있었어요. 그렇죠, 있었죠. 근데 일종의 출퇴근 같이 외출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이제 도입된다고 하는군요. 얼마나 외출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2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군 장병 대상으로 한해서 이제는 이게 시행이 되는데 뭐냐면 그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이제 밤 9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이제 외출이 허용이 되는데 이게 뭐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한 장병당 월 2회로 이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봤더니 그러면 이게 좀 위험한 거 아니냐, 이제는 군사 준비 태세에 뭐 위험을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도 좀 걱정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휴가자를 포함해서 보면은 이제 한 부대별로 하면 35%의 인력이 좀 빠져나가긴 합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을 둡니다. 우리가 그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외출을 하더라도 그 지역 범위는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4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2시간 이내로 돌아올 수 있는 거리만 나갈 수 있도록 좀 제한을 위수 했어요. 지역이 있다는 네, 얘기죠. 그래서 위수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 이것 때문에 지역 경제가 좀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이제는 어떤 지역 경제에서는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한편에서는 부모님들 군 보내놓고 돈 또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맞아요. 부모님도 분명히 있을 것 네네네.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 있으면은 휴가철도 다가올 거 많은 분들이 계획도 세우실 것 같은데 네. 정부가 근로자 휴가 지원비도 준다고 하는데 이게 근로자면 다 신청 가능한 겁니까? 아니, 중소기업만 대상이 중소기업 됩니다. 네네네. 대상. 그래서 중소기업 대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게 40만 원을 줍니다. 40만 원을 주는데요. 이제 본인이 이제 근로자 본인이 한 20만 원 내고요. 그다음에 기업에서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 이렇게 보태주는 형식인데. 많이들 이제 오해하시는 게 이제 현금 지원은 아닙니다. 이게 복지 포인트. 우리가 뭐 기업 다녀보신 데 아시겠지만은 말 그대로 뭐 복지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포인트로 이제 주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관련된 계약된 어떤 그 웹사이트나 아니면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한마디로 뭐 바우처 형식이라 보면 되겠죠. 그래서 40만 원을 이제 여행 경비로 쓸 수 있도록 하는데 프로세스를 보면은 2월에서 3월까지는 이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참가 기업을 이제 받게 되고 이게 포인트가 쌓이면은 4월부터 이제 2020년 2월까지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40만 원의 포인트가 주어진다면은 과연 쓸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이게 이제 가장 큰 초미의 관심사인데 찾아봤어요. 실제적으로 어디서 쓸 수 있는지 뭐 인터파크 투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웹사이트 어떤 그 여행사에서 충분히 이걸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주도도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활용만 잘하면은 정말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정말 좋은 제도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꼭 활용해 보셔야 될 제도인 것 같군요. 마지막으로요. 2월 이제 정리하는 질문인데요. 네네네. 2월에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새로 시행되는 것들 중에 꼭 짚어봐야 될 것, 네. 꼭 한번 따져봐야 될 것,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짚어주시죠. 네네. 일단 버스에서 폐쇄회로 CCTV가 무조건 의무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버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좀 안심하고 좀 사용할 수 있겠다, 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이제 강화가 됩니다. 6월 25일부터 이제 되는데 면허 정지 알코올 농도가 이제 0.05에서 0.03으로 강화되고요. 면허 취소 같은 경우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에서 0.08%로 이제 강화가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음주운전 2번 적발 시 2년 이상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에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주운전에 대한 강화된 정책 이게 시행되기 때문에 절대 운전하실 때는
술도 한 모금도 마시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잔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 자체도 안 이제는 된다는 거죠.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권혁중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